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남자의 미혼보다 여자의 미혼이 치명적인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 좀 매운맛을 많이 하네요. 그래도 현실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 싫어할 거 알고 있지만 들어야 돼. 왜냐? 필요한 얘기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미혼 남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혼인율은 이미 내리막을 찍고 있고, 뭐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결혼 안 하더라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그 채팅으로 적어주셨는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30세에서 34세 여성 미혼율이 46%라고 나왔는데 지금 50% 넘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저 나이 되면 사실 결혼을 낳아야 돼요. 사실 남자가 미혼율이 더 높습니다. 남자가 좀 더 높아요. 왜냐? 남자가 성비가 더 많기 때문에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혼율은 남자가 더 높아요. 남자가 결혼을 더 못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더라도 잘 살면 문제가 없어요. 못하더라도 뭐 갖추고 살고 혼자서 잘 해나가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뭐 직장 좋은 데 다니고 돈 잘 벌어놓고 했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미혼까지 갔을 경우, 나이 먹어서 이제 쭉 혼자 살았을 경우 제대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남자도 사실 혼자 살면서 청승맞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뭐 남녀가 뭐 40대라고 가정했을 경우 남자는 그래도 뭐 지방에 뭐 집 한 채 마련했거나 아니면 전세로 거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죄다 월세입니다. 나 그게 신기해. 여자분들은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집이 아니고 전부 다 월세입니다. 뭐 서울 같은 데는 사실 뭐 매매가 힘드니까 이해하는데 사실 지방은 남자 노력하면 충분히 내 집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두리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시가지 말고 변두리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구축 맨션이나 빌라 정도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신축 아파트나 시가지는 힘들어. 평생 벌어가지고 광역시도 힘든데,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외곽이나 이런 데 살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 뭐 불편하긴 해도 악착같이 이렇게 좀 아껴 쓰고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남자가 뭐 헛돈 안 쓰고 계속 일을 했다고 치면 뭐 지방에 뭐 구축이라 하더라도 집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 같은 데는 어려요. 서울 같은 데는 빌라도 힘들어요. 사실 솔직한 말로.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은 그래도 노총각 되고 나서 결혼 안 하고 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많아요. 재산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이 먹어서 집이 있고 없고는 차이 엄청 큽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나이 먹어 뭐가 부담이냐면 그러니까 집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부담돼요. 월세 같은 거. 근데 내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중에 자기 집 가진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야.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나는. 일단 왜 치명적이냐 하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1인 가구 살았을 경우, 네, 여자의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이게 문제가 돼.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남자도 높진 않습니다. 1인 가구 빈곤율. 통계청에서 나온 남자가 33.4%, 남자도 낮진 않습니다. 여자가 55.7%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 앞으로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1인 가구 빈곤율이 지방보다 수도권이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보다 수도권이 월등하게 높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 젊은 친구들 중에. 뭐 부모님 보태준 거나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계속 월세로 살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아마 이 빈곤율을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많을 거예요, 이게. 저도 빈곤의 기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통계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남자도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은데 여자가 정말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자분들, 지금 미혼 여자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방법론을 스스로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커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미혼을 산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남자보다 이제 직장을 더 일찍 다닐 수 있잖아요. 이건 장점이란 말이에요. 사실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자분들 지금 1인 가구 사는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수도권에 나중에 통계로 이거 조사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1인 거주하시면 남녀를 가리게 되면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분들 아예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반이 넘을 거야 아마. 이게 왜냐하면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지금 도쿄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반이에요.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월세 살 거 아니야. 여자분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일을 하시는 여자분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있잖아요. 뭐 대기업이나 방송사 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중소기업 같은데 서울도 중소기업이 엄청 많아요. 사무직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막상 이제 생활하는 거 돈을 쓰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악착같이 살아야 돼. 남자보다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혼자 사는 거 좋아해. 그럼 혼자 살려면 준비를 하란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플랜을 짜란 말이야. 근데 플랜이 없어. 생각해봐. 지금 여자분들 버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돈은 많이 써요.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어. 명품 구입하고 뭐 개 고양이 키우고 생각이 없다니. 그냥 지금 당장만 행복하고 뭐 내년 내후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플랜이 아예 없어요. 백지야 백지. 그러면서 무슨 혼자 살겠다 그래요. 당장 내년만 해도 힘든데. 자, 이 썰을 하기 전에 고독사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고독사에 바이오 해저드 일하시는 분. 바이오 해저드가 뭐냐면 특수청소. 그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사건 현장 같은데 이제 청소 같은 거 해주는 거, 약 처리하고 이제 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시체 흔적 같은 거 제거하는 거,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제 왜냐 고독사가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거 보면 이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 조독사 많은데 최근에 젊은 여자들이 많아졌어요. 그거 보면
젊은 여자분들이 살았던 환경은 대부분 원룸이 큰 집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 보면 집이 작아요. 아파트 빌라가 없어요. 대부분 원룸 아니면 고시원, 오피스텔이야.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보면 여자분들을 보면 이제 다 원룸이에요. 넓은 집이 없어요. 보면 그 고독사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거기에 이제 뭐 그 사람 죽었던 흔적도 있겠죠. 흔적도 있지만 개 고양이 시체도 있어요. 같이 죽었어. 혼자만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같이 키우는 반려동물도 같이 죽었어요. 그런 것들이 은근 많아. 남자의 고독사와 여자의 고독사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검색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밥을 해먹은 흔적도 없고 술, 담배 이런 흔적이 있어요. 여자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고독사 현장은요, 남자 여자는 흔적이 똑같은 게 일단 지저분하고 술, 담배를 다 해요. 여자도 술, 담배 흔적이 굉장히 많아. 네. 비슷해요. 그래서 배달 음식 먹고 똑같아. 이게 남자 여자나. 그러니까 그 고독사 현장에 가면 다 깔끔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고독사가 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이제 나도 이제 알더라고. 문을 딱 열면 그 앞에 이제 병이 있죠. 소주병, 녹색병, 초록색병 쫙 쌓여 있고, 그 발을 못 디뎌. 그리고 이제 체납 고지서 있죠. 쌓아놓고.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거 먹다 남은 거, 그 써가지고 정리를 안 해놓은 거, 수북이 쌓여 있고. 그리고 콜라 같은 거 먹다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그리고 담배째 있잖아. 그 왜 담배 피시는 데 아실까요? 집에서 담배 피시는 분 많거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을 거예요. 보통 담배 피는 분들이 배달 음식 남은 그 콜라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배를 담가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남자분 자취집 가보면 그 자취방 가면 방에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방에 담배 피면 담배째를 그 콜라 먹다 남은 거 거기다가 툭 털어요. 액체가 있으니까. 그런 흔적이 많아. 그리고 이제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밥에 쌀이 없어요. 그리고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리고 뭐 경제 활동을 한 흔적이 없어요. 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저도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 그 고독사 영상을 100개 보니까 이제 레파토리를 알겠더라고. 저도 이런 거 설명하려면 사전에 이제 뭔가 좀 복습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습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제 설명하려면 봐놓는 거야. 그래 봐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혼자 사는 분들이 뭔가 제대로 대비해놓고 사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 여자분들도 혼자 살대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잘 살려면 남자보다 더 아껴야 돼요.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럼 더 아껴야 돼요. 근데 반대가 더 많잖아.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혼자 열심히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돈. 그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치 분이면 안 된다니까? 아니, 여자분이 남자보다 돈을 적게 벌잖아요. 훨씬 더 적게 벌면 더 안 써야 돼. 더 안 써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예요. 현실은 반대라니까? 돈을 더 많이 쓰고, 술, 담배 많이 하고, 잘 안 챙겨 먹고, 거기다 개고양이까지 키우고, 월세 살고,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먹고 살 방법 자체가 없어, 이게. 그래 놓고 이제 나이가 먹는 거야.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결혼 못하고, 거기다가 부모님도 나이 들고 돈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고, 형제들도 이제 왕래가 끊겨버리고, 사회적 고립되고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게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22년 기준, 이거 올해가 아닙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194만 4,812원. 이거 아마 세전일 겁니다.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소득 같은 거, 뭐 금액 같은 거는 세금 떼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나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175만원 나오더라고요.
중위값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혼자 살면서 새우 200도 못 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 중위값이에요. 중위값이 뭐냐,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에서 만약에 100명 있으면 1등에서 100명, 100등급에서 그 중에 50등, 50등 자리의 숫자예요. 중간. 근데 이걸 만약에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살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서울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렵고 소득이 많이 안 나오는데 서울을 사는 걸 끝까지 고집하신 분들이 많아. 뭐 서울 벗어나면 뭐 인프라가 없다, 뭐 서울 외곽은 뭐 촌동네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런 핑계를 대길 때가 아니야. 돈을 많이 벌면 살아도 되죠. 돈을 많이 벌면. 예를 들어 여자도 세후 350 벌면 유지가 되면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여자분들. 남자도 세후 350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데 여자는 정말 적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던 여자분들이 서울로 다, 수도권으로 다 입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가도 버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나가는 돈은 많다는 거야. 여자분들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앞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럼 여자도 이제 결혼 못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내가 책임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일을 해서 먹고 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투자를 해야 돼. 투자 쓰리잡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여자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제 여자라고 뭐 대접받고 배려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배려해주는 거는 젊고 예쁜 여자들에 한해서지, 나이 많은 여자들까지 배려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앞으로 세상 냉정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되고, 여자기 때문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돈 벌려면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해외여행 같은 거 하면 안 돼. 지금 여자분 돈도 없는데 뭐 마통이나 신용카드 뚫어가지고 뭐 명품 같은 거 산다거나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답이 없어. 그런 분들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 결혼 못 하잖아. 그럼 그분들 이제 1인 가구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생계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냐는 거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실 남자도 힘들긴 한데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미래에 뭐 나이 먹어서 여자분 일을 해야 돼. 이제는 여자분들도.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나 데리고 산 남자가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없어. 미혼율이 증명하잖아요. 사실 전화할 때까지 미혼율 올라갔으면 그 뒤로는 이제 안 봐도 비교야. 사실상 끝난 거예요. 결혼은. 뭐 동거는 가능하겠지만 동거를 하더라도 괜찮은 남자하고 동거는 못 할 겁니다. 약간 나사 빠진 남자들하고 동거는 많이 해요. 보통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 동거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한량 같은 남자들 있잖아요.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남자하고 동거를 많이 해요. 동거하면 왜 동거하는지 아십니까? 동거하면 생활비가 굳거든요. 원래 혼자 살면 월세가 50인데 둘이 살면 이제 반반씩 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제 내가 결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쭉 혼자 살아야겠구나. 근데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줄 아는 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남자의 어떤 도움 없이 의탁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벌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버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버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여자분들도 이제 40 넘어서 일 안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일해야 돼. 여자들도 결혼 안 하면. 왜냐,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아무 생각 없이 수도권에 올라오면 답이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도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못 모으고 돈에 쪼들리고 미래는 암울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렵게 안 살고 좀 그래도 미리 대비해서 나이가 먹어도 뭐 결혼 못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살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돼. 오래전부터 뭔가 돈을 모은다거나 삶의 기반을 닦아놔야 돼요. 이걸 닦아놨지 못하면 빈곤에 시달리는 겁니다. 빈곤에 시달리는 삶은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